세상의 기운이 기울어 가던 후한 말기 거대한 대륙의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나라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던 시기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한 사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자는 공명이라 불리며 훗날 지혜의 화신이자 충의의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인물입니다. 우리가 제갈량의 삶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가슴에 새겨야 할 핵심적인 가치는 국군 진취 사이후이입니다. 이는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멈춘다는 뜻으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지극한 정성과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전략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알아준 군주에 대한 신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린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서기 181년 산둥성 낭야군 양도현에서 태어난 제갈량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가였으나 그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제갈규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온기 대신 차가운 난세의 바람을 먼저 마주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숙부인 제갈현의 손에 이끌려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전쟁의 불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길가에 쓰러진 굶주린 백성들과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군벌들의 횡포를 목격하며 소년 제갈량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울분이 쌓여갔을지도 모릅니다. 숙부를 따라 형주 땅에 정착한 그는 잠시 평온을 찾는 듯했으나 그를 돌봐주던 숙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며 다시금 홀로 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형주 땅 융중이라는 나지막한 상이슬 아래 초가집을 짓고 스스로를 농부라 칭하며 밭을 일구던 청년. 제갈량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세상을 등진 은둔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흙을 만지며 대지의 생명력을 느끼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고전과 병법서를 탐독하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결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 노력했습니다. 융중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는 검은고를 타며 마음을 다스렸고 가끔은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포부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를 그저 농사짓는 선비로 보았으나 서서와 최주평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은 그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갈량은 스스로를 춘추시대의 명재상이었던 관중과 전국시대의 명장 아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름 없는 시골 선비의 오만한 자부심이라며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내면을 채우는 것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천의 흐름을 관찰하고 구름의 움직임을 보며 천하의 대세를 읽어냈습니다. 비록 몸은 좁은 촉에 머물고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이미 대륙 전체를 굽어보고 있었으며 가슴 속에는 세상을 셋으로 나누어 평화를 되찾겠다는 거대한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조에게 패하고 유표에게 의탁하고 있던 유비는 인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유비는 당대의 현자로 알려진 사마휘를 찾아가 천하를 평정할 방법을 물었고, 사마휘는 복룡과 봉추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복룡, 즉 엎드려 있는 용이 바로 융중에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임을 알게 된 유비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라는 당대 최고의 무장을 곁에 두고도 늘 근거지 없이 떠돌아야 했던 유비에게는 세상을 설계하고 이끌어줄 영혼의 조력자가 절실했습니다. 유비는 망설임 없이 융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자신은 황실의 후예이자 나이 많은 장군이었고 상대는 26살의 새파란 청년이었지만 유비의 마음에는 예우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초가집을 찾아갔으나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실망하지 않고 정중하게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제갈량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지만 유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오만한 시골뜨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가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유비는 진정한 현자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쯤은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방문에서야 낮잠을 자고 있던 제갈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잠든 그를 깨우지 않고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눈을 뜬 제갈량은 자신의 앞에 공손히 서 있는 유비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갈량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신을 기다려준 유비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그의 몸가짐에는 산처럼 무거운 기품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면서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런 제갈량의 손을 맞잡으며 무너져가는 한나라의 운명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빌려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초가 집안은 두 남자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갈량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지도를 펼치며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천하 삼분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백성들이 다시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설계도였습니다. 북쪽의 조조는 전시를 얻어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강동의 송원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랫동안 터전을 닦아왔으니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형주와 익주를 근거지로 삼아 힘을 길러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들으며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밝은 등대를 발견한 항해사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막연하게 품어왔던 이상이 젊은 현자의 입을 통해 명확한 현실로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평생을 몸담았던 정든 융중의 산천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사짓던 소를 이웃에게 맡기고 아끼던 책들을 정리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걸어갈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그리고 한번 발을 내디디면 다시는 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라는 큰 그릇을 채워줄 물이 되기로 결심한 그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유비의 진영에 합류한 제갈량의 첫걸음은 그리 순탄지만은 않았습니다. 관우와 장비 같은 백전 노장들은 수염도처에 자라지 않은 분내기 선비가 상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것에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제갈량을 그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글쟁이 정도로 치부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비는 그런 동생들을 다독이며 자신과 제갈량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에 비유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으니 이제야 숨을 쉬고 헤엄칠 수 있게 되었다는 수어지교의 고사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제갈량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은 조조의 대군이 남하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신야라는 작은 성에서 그는 적은 군사로 거대한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지형의 특성, 그리고 적군의 심리를 정밀하게 계산한 그는 매복과 기습을 활용해 조조의 선봉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적군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스승이자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조조의 본대는 파도처럼 밀려왔고 유비 일행은 비낭길에 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 길을 나섰고 제갈량은 그 느린 행렬을 지키며 고뇌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백성을 버리고 빠르게 후퇴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과 사람을 중시하는 유비의 인자함 사이에서 그는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 유비의 결단에 깊이 감동하며 이 따뜻한 군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지략을 짜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당양 장판파에서 조조의 기병대에게 쫓기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제갈량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의 송원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유비의 꿈은 여기서 끝날 것임을 직감한 그는 홀로 송원의 진영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적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나룻배 한 척에 몸을 싣고 거친 강물을 건너며 자신을 시험할 수많은 책사들과 야심가들이 도사리고 있는 오나라로 향했습니다. 동고의 궁정에 도착한 제갈량 앞에는 송원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송원의 신하들은 대부분 조조에게 항복하여 평화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논리는 정교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갈량은 수많은 유생들과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당당히 서서 그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하여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의 당당한 기계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갈량은 송원의 자존심을 자극하며 조조에게 맞서 싸워야 할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한나라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천하의 의리를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송원은 칼을 뽑아 책상의 모서리를 베어버리며 조조와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손유 동맹이 결성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화려한 수상 전투 중 하나인 적벽대전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적벽의 넓은 강줄기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조가 이끄는 80만 대군이 강 북쪽에 진을 치고 거대한 함선들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마치 육지처럼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송원과 유비의 연합군은 수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나 그들에게는 천하의 흐름을 읽는 제갈량과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오나라의 도독주의와 미묘한 심리전을 벌이면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의 비범한 재능을 시기하여 그를 공영에 빠뜨릴 목적으로 열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단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답하며 오히려 주유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 제갈량은 지푸를 가득 실은 배들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적군이 쏜 무수한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져 지풀에 박히는 소리를 들으며 제갈량은 친구 노숙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안개 속에서 적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조조군은 그저 화살만 쏘아댔고, 날이 밝았을 때 제갈량의 배에는 10만 개가 넘는 화살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발한 책략이 아니라 하늘의 기상과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북풍을 남동풍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좀처럼 불지 않는 남동풍이 불어야만 화공으로 조조의 함대를 불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비로운 힘으로 바람을 부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지형과 계절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곧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센 남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화염에 휩싸인 배들이 조조의 함대를 덮쳤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도망칠 곳 없던 조조의 군대는 거대한 불바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벽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대륙의 역사는 이 하룻밤의 전투로 다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 형주를 차지하는 것이 그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제갈량의 설계대로 유비는 형주를 근거지로 삼아 비로소 만인의 추앙을 받는 군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더 넓고 풍요로운 땅이자 천연의 요새인 익주, 즉 지금의 사천지방을 얻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익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제갈량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험한 산길을 넘으며 민심을 다독이고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법도를 세우는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마침내 유비가 족한의 황제 자리에 오르고 제갈량은 승상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법 집행으로 흐트러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나라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비단 산업을 육성하여 주변 국가의 교역을 활발히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한 것도 그의 탁월한 안목 덕분이었습니다. 제갈량의 통치 아래 총나라 백성들은 오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유비와 제갈량에게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형제였던 관우가 형주를 잃고 세상을 떠나자 분노에 휩싸인 유비는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릉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유비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채 백제성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갈량은 임종을 지키기 위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조비보다 10배나 나으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내 아들이 황제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대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유비의 파격적인 제안에 제갈량은 엎드려 통곡하며 답했습니다. 신은 온 힘을 다해 절개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일생을 관통하는 국궁진취 사이후위의 정신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된 순간이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황제 유선을 보필하며 홀로 거대한 제국을 짊어지게 된 제갈량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북벌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란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위나라의 압박이 거세지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먼저 남쪽의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 남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남방의 맹주 맹획을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준 칠종칠금의 고사는 그의 인내심과 지략, 그리고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맹획은 진심으로 감동하여 제갈량 앞에 무릎을 꿇고 남방의 국경은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쪽의 위나라를 치고 장안을 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떠나기 전 황제 유선에게 올리는 상소문인 출사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글에는 군주를 향한 일편단심과 나라를 걱정하는 간절한 마음이 한자 한자 피눈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하로서의 도리와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응축된 이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명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의 첫 번째 북벌은 기산으로 향하는 이 험준한 길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든 깃발이 산바람에 거칠게 휘날리고 말발굽 소리는 계곡을 울렸습니다. 제갈량은 깃털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수레에 앉아 끝없이 이어진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나라의 황제 조예는 깜짝 놀라 명장 장압을 보내 막으려 했고, 천하는 다시금 이 천재 전략가의 행보에 숨을 죽였습니다. 초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천수와 안정, 그리고 남한 3군이 제갈량의 위세에 눌려 항복했고, 총나라의 깃발이 중원에 다시 꽂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가정에서 믿었던 장수 마속이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위나라 군대에게 포위된 마속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제갈량은 탄식하며 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제자이자 장수인 마속의 목을 베어야 했던 읍참 마속의 비극은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가 내리는 막사 안에서 제갈량은 홀로 등불을 밝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위나라의 방역이 시작되었을 때 제갈량은 성 안에 군사가 거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공성계가 펼쳐집니다. 그는 성문을 활짝 열고 성루에 올라 고요히 검은 고를 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위나라의 사마이는 성 안에 매복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며 끝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을 퉁기는 제갈량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본 고도의 심리전이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수차례에 걸쳐
북벌을 계속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통해 식량을 운반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구유마라는 신비로운 운송 수단을 발명했습니다. 소와 말의 형상을 한 이 기계 장치들은 험한 길에서도 군량을 실어 날랐고 적들의 눈을 속이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라도 주군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나라의 부흥과 백성들의 안녕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제갈량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잦은 전쟁과 나라를 다스리는 과중한 업무로 그의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북벌을 위해 오장원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굳게 성문을 걸어 잠근 채 수비에만 전념했습니다. 제갈량은 여자 옷을 보내 사마이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도발하기도 했으나 사마이는 웃으며 넘길 뿐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려 나라를 구하고자 기도를 올렸으나 운명은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막사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슬픈 노래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떠난 뒤에 남겨질 나라와 어린 황제를 걱정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지침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사적인 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했는데 그가 남긴 것은 뽕나무 수백 그루와 척박한 밭 조금뿐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승상으로서 평생을 헌신했으나 그의 생활은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정빈했습니다. 마침내 서기 234년 가을 오장원의 밤하늘에서 거대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갈량은 54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마지막 계책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마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총나라 군대가 퇴각할 때 제갈량의 모습을 본뜬 나무 인형을 수레에 태워 내보내자 사마이는 제갈량이 살아있는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고 말하며 그의 신상위모한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제갈량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머물렀습니다. 총나라 군사들은 승상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정적 속에서 퇴각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평소 유언대로 한중의 정군산에 묻혔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의 지형을 따라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담은 관이 들어갈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평소 입던 옷 외에 어떤 보물도 넣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국가의 재정을 걱정했고 자신의 소박한 삶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성도에 전해지자 황제 유서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듯 거리에 나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제갈량이 살아생전 보여주었던 공정한 법 집행과 따뜻한 애민 정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다스렸으나 그 과정에는 항상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자비가 세우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세운 엄격한 질서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제갈량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가 남긴 후계자 강유는 승상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북벌을 추진했으나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닦아놓은 내정의 깃틀 덕분에 총나라는 그가 떠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책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혼을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충의와 절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융중의 초가집에서 은거할 때도 그는 다가올 운명을 스스로 준비하며 내면의 힘을 길렀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제갈량은 지혜와 인품이 결합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비라는 군주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그를 위해 바쳤으며 유비가 죽은 뒤에도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고도 오만해지지 않았으며 황제 유선이 자질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스승이자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신과 기회주의 속에서 제갈량의 일편단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제갈량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과정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역사를 돌아보면 제갈량의 북벌은 최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안을 수복하지도 못했고 한나라의 완전한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노력이 폄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말처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뒤 하늘의 뜻을 기다렸던 그의 태도는 성과 지상주의에 매몰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공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모여 거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보급을 위해 직접 수레를 고안하고 병사들의 식사 상태를 점검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전략은 결국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면서도 발은 항상 차가운 대지에 딛고 있었던 그의 현실 감각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 제갈량의 생애를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갈량이 추구했던 핵심 철학은 결국 정성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정성, 일을 대하는 정성,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대하는 정성입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준 유비에게 정성을 다했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정성이 모여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융중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갈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숲속에서도 검은 고를 타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지루한 정체가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내면의 실력을 쌓아오며 자신만의 천하 삼분지계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갈량처럼 국궁진취 사이후이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편한 길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지는 별이 되면서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 숭고한 책임감은 오늘날 무책임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일지도 모릅니다. 제갈량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아들 제갈첨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대의 계자서라 불리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비록 전쟁터의 자욱한 먼지 속에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고요한 숲속의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자의 삶이란 고요함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르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수신과 제가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뜻을 밝게 할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먼 곳까지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박과 영정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단박이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유혹이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제갈량의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영정이란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제갈량은 천하를 호령하는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가 검은 고를 타며 여유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내면에 단단한 평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배움은 반드시 고요해야 하며 재능은 반드시 배워야 얻어지는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배움에 정진하지 않으면 재능을 넓힐 수 없고, 고요한 마음이 없으면 배움을 이룰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는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뿌리내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갈량의 삶은 곧 절제와 몰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사소한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융중의 평온한 삶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도 자신의 재능을 더 큰 가치를 위해 쓰고자 했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신을 뽐내지 않으며 오직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그를 적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위나라의 장수들과 책사들조차 제갈량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를 천하의 기재라 칭송했던 것은 그가 보여준 귀어들한 인격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갈량의 지혜를 빌려 오늘날의 인간관계를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쓸 때 7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물어 그 뜻을 살피고, 말로써 궁지에 몰아 그 변모를 살피며, 계책을 물어 그 지혜를 살피고, 어려움을 알려 그 용기를 살피며, 술에 취하게 하여 그 본성을 살피고, 이익으로 유혹하여 그 청렴함을 살피며, 기한을 주어 그 신용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안목은 단순히 남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나 스스로가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갈량은 또한 조직의 리더로서 수많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솔선수범하며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는 장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예의와 신의를 꼽았습니다. 병사들이 굶주릴 때 함께 배고파하고 병사들이 추위에 떨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는 진심 어린 행동이 천만대군보다 강한 결속력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공정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갈량의 삶을 통해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느라 정작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갈량은 54살이라는 짧다면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수천 년의 세월을 뚫고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단박과 영정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제갈량처럼 천하를 설계하는 거대한 지략가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이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승상은 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척박한 땅 총나라를 풍요롭게 일구었듯 우리도 자신의 내면을 성실히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찾아와도 굴하지 않고 다시 기산을 넘던 그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을지라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 숭고한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갈량은 오장원의 찬바람 속에서 눈을 감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치열한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씨앗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꽃 피울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바로 충의와 정성,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가슴 속에도 제갈량이 남긴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이 남긴 지혜의 정수는 그가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장원이라는 병법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지침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조직을 이끌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인간 경영의 철학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장수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으로 지혜와 신의와 인자함과 용맹함과 엄격함을 꼽았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적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으면 부하들이 따르지 않으며 인자함이 없으면 군사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용맹함이 없으면 기회를 잡지 못하며 엄격함이 없으면 기강을 세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금기로 오만함을 경계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순간 타인의 조언에 귀를 닫게 되고 결국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제갈량은 전하를 호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 주변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리더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팀워크나 경영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제갈량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법과 도덕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법은 엄격해야 하지만 그 근저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지위가 높아도 반드시 벌을 주어 공정함을 세웠고, 공을 세운 자는 신분이 낮아도 반드시 보상하여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명정대한 통치는 종나라 백성들에게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료한 말잔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정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지도자의 언어에 대해서도 깊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에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가벼운 말로 사람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갈량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같은 무게를 가졌던 이유는 그가 평소 보여주었던 정직함과 책임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갈량의 이 가르침은 무거운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소중히 지켰는지, 그리고 당신의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와 신뢰가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갈량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모구유마를 발명하고 연노를 개량하며 실질적인 효율성을 추구했던 그의 혁신적인 태도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큰 영감을 줍니다. 대의 명분이라는 거창한 깃발 아래에서도 그는 항상 백성들의 밥그릇과 군사들의 신발끈을 살피는 현실적인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높은 이상을 품으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갈량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나라라는 특정 왕조의 부활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으로 부서진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신의와 예의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갈량이 평생을 바쳐 꿈꾸었던 진정한 천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 꿈의 끝을 보지 못하고 오장원의 별로 사라졌지만, 그가 보여준 치열한 노력과 고결한 정신은 역사의 페이지마다 살아 숨쉬며 후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제갈량의 북벌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문제들과 싸우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제갈량이 기산을 넘으며 내딛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역사가 되었듯, 우리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위대한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내가 믿는 가치를 위해 얼마나 진심을 다했느냐는 사실입니다. 제갈량의 삶을 관통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고독입니다. 만인을 이끄는 승상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의 내면은 늘 홀로 깨어있는 자의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비라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이해자를 잃은 뒤 홀로 거대한 제국을 떠받쳐야 했던 그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독 속에서 피어나며, 위대한 결단은 타인의 박수가 아닌 자신의 양심과 마주할 때 내려지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떠난 뒤 총나라의 운명은 거센 파도 앞에 놓인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강유는 승상의 유지를 받들어 9번이나 위나라를 향해 출정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려는 야욕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고 이끌어 주었던 스승의 꿈을 완성하려는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사라진 총나라는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환관들의 농단이 시작되었고 외부에서는 위나라의 압박이 날로 거세졌습니다. 마침내 서기 263년 위나라의 대군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 성도로 진격해 왔을 때 황제 유서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제갈량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총나라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제갈량의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복의 소식을 들은 강유는 칼을 바위에 내리치며 통곡했으나 끝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마지막 지략을 짜냈습니다. 비록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강유 역시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흐르던 불굴의 의지는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갈량이 세운 나라가 비록 짧은 역사를 끝으로 사라졌을지언정 그가 추구했던 정의와 충의의 가치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갈량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고 백성들은 그를 신처럼 추앙하며 곳곳에 사당을 세워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성도에 위치한 무우산은 제갈량을 기리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의 오래된 측백나무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제갈량의 변치 않는 충심을 상징하듯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당나라의 위대한 시인 두보는 무우사를 찾아와 제갈량의 삶을 노래하며 출사표를 던지고 돌아오지 못한 그의 한을 슬퍼했습니다. 삼분천하를 이루려 애썼으나 끝내 오장원에서 별이 진 그의 운명을 기리며 영웅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두보의 시 구절마다 담긴 제갈량에 대한 경외심은 그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가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향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고전소설 삼국지 연의를 통해 만나는 제갈량은 동남풍을 부르고 축지법을 쓰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실제 제갈량은 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치밀하며 고뇌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에 의존하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나라를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문헌과 일화들은 그가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완벽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그 완벽함이 오로지 백성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밭을 갈고 길을 닦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갈량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흔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않고 성공하는 법에 골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승리조차 거부하는 고결한 자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고 강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며 약한 자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궤적은 오늘날 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제갈량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제갈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자식들이 나라의 녹봉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그의 이러한 청렴함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닦고 검소함 속에서 덕을 기르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의 아들 제갈청과 손자 제갈상은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제갈량의 고결한 기계가 대를 이어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절망하곤 합니다. 제갈량 역시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거둔 승리보다 그가 보여준 태도에 더 열광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기산을 넘던 그 뒷모습,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먹으며 북벌의 길에 올랐던 그 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갈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임감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준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보살펴야 할 수만 명의 백성을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장원의 차가운 밤하늘을 보며 그가 느꼈을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대의를 짊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무게였습니다. 그 고독을 견뎌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의 의지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제갈량처럼 자신만의 대의를 품고 묵묵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갈량의 사상적 뿌리는 유교의 엄격한 도덕적 의무와 도가의 자유로운 사색이 절묘하게 조화된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한나라의 부흥이라는 유교적 대의를 실천하면서도 안으로는 세속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도가적 초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내적과 외적의 조화는 그를 단순히 권력에 집착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수행자의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앞선다고 믿었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은 권위주의적인 강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화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비록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중용했으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오만하고 간사한 자는 경계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성패가 리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뢰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총나라는 비록 영토는 작았으나 백성들의 마음만은 대륙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롭고 단단했습니다. 제갈량은 행정가로서도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비단 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육성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예의와 도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밥그릇이 채워지지 않은 백성에게 충효를 강요하는 것은 허망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용과 명분을 조화시킨 그의 통치 철학은 훗날 동양의 수많은 정치가에게 가장 완벽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갈량의 삶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5번이나 험준한 산맥을 넘어 북벌에 나섰으나 번번이 군량 부족과 기상 악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포기했을 법한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는 그의 태도는 불안과 결과, 지상주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성공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갈량은 융중의 들판에서 흙을 만질 때나 총나라의 승상으로서 수만 대군을 지휘할 때나 그 마음의 중심은 늘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정성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부귀영화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뜻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갈량의 뒷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제갈량이 그토록 강조했던 마음 다스리기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단박과 영정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제갈량이 느꼈을 그 고요한 지혜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바로 세우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곧 하나의 고결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갈량은 죽어서도 칭송받는 영웅이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그저 평범한 농부로 기억해 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낮은 곳을 바라보았고 강한 힘을 가질수록 더 부드럽게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만물을 적시는 빛처럼 조용히 역사의 토양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지략과 명언들은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따뜻한 조언들입니다. 우리는 그 조언들을 나침반 삼아 거친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제갈량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오장원에서 남긴 그 뜨거운 정성이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산을 넘던 제갈량의 굳건한 걸음걸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고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제갈량의 지혜는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갈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데 있어 언제나 투명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도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기준 삼아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누군가를 등용하거나 벌할 때 그는 상대가 지닌 지위나 배경보다 그 사람의 진심과 실질적인 행동을 중시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러한 공명정대함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들조차 그의 판결에 승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갈등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했던 그의 안목은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귀중한 열쇠가 됩니다. 그는 특히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원처럼 개성이 강하고 다루기 힘든 장수를 다룰 때도 제갈량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의 기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통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소통이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고 그것을 대의라는 커다란 흐름 속으로 유시키는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포용력은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공감 능력과 정서적 지능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가 강조했던 단박과 영정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오늘날 우리는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제갈량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보이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보인다는 그의 가르침은 번아웃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때로 제갈량처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숭고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진정한 기준임을 그는 평생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진인사대 천명의 자세로 매 순간을 살아낸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제갈량의 일생을 관통하는 고귀한 철학인 국궁진취 사이후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몸을 굽혀 모든 정성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멈춘다는 이 말은 단순히 헌신적인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가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주체적인 선언이자 자신의 생명을 다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몸을 굽히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제갈량이 오장원의 별로 지면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 세상을 밝히는 불꽃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갈공명이라는 한 거인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 보고입니다. 융중의 초가집에서 꿈을 키우던 청년의 설렘부터 오장원의 찬바람 속에서 눈을 감던 노승상의 고독까지 그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내가 걷는 이 길 자체를 사랑하고 그 길 위에 정성나는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갈량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제 대본의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지략과 명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역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권력보다 신의가 우선이었던 그의 삶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때로는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처럼 고달프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에 등불이 꺼질 듯 위태로울지라도 제갈량이 품었던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을 다해 걷는다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을 위한 오장원의 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제갈량의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혹은 바쁜 일상의 틈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이 융중에서 검은 고를 타며 세상을 기다렸듯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때를 기다리며 내면의 빛을 가꾸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자신의 대업을 완수했던 제갈공명처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서사시도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의 국궁진취, 사이후이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철학이 주는 진정한 울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웠고 타인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 자극적인 성공 서사에 지친 우리에게 가장 고결하고도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갈량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갈공명으로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제갈량이 남긴 지혜 산물 중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팔진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대를 배치하는 진법을 넘어 우주의 섭리와 음양의 조화를 전쟁의 기술로 승화시킨 결정체였습니다. 적들은 그 진법 속에 발을 들이면 길을 잃고 헤매었으나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다스리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매일이 거대한 팔진도와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과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그런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어지럽게 변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이는 제갈량이 떠난 뒤 그의 진영을 둘러보며 천하의 기재라고 감탄했습니다. 적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완벽함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작은 행정서류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병사들의 식사와 건강을 직접 챙길 만큼 섬세했습니다. 거대한 전략을 세우는 능력과 아주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이 만났을 때 비로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큰 성취를 꿈꾸면서도 정작 오늘 마주한 작은 일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제갈량은 우리에게 오늘 당신 앞에 놓인 그 작은 일에 당신의 영혼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모여 결국 천하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성공보다 실패의 순간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총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고 북벌을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인 사마이보다 패자로 기억될 수 있는 제갈량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고결한 투쟁에 더 큰 감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처한 시대적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지기불의의 정신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보상이 확실할 때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은 오직 위대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갈량의 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는가? 당신이 세운 뜻이 개인의 욕망을 넘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신의 삶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그는 위로합니다. 오장원의 별이 지던 그 밤 제갈량이 느꼈던 평온함은 바로 이러한 자기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기에 웃으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갈량의 일대기를 통해 배워야 할 자아 성찰의 포인트는 바로 고요함 속의 정진입니다. 그는 융중에서 스무화에 가까운 시간을 은둔하며 내면을 채웠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남들이 앞서가는 모습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만의 융중을 가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서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요 속에서 무르익는 법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가려 합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입니다. 지혜로움과 충직함,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그의 이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공명을 깨우십시오. 사소한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단박한 마음과 시련 앞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정한 자세를 갖춘다면 당신 또한 당신의 삶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평정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멈춘다는 국궁진취, 사이후이의 정신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기쁘게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왔던 그날의 초심처럼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만의 출사표를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오직 오늘 하루의 진심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제갈량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따뜻한 유산입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히